자,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고 하면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만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1차 방정식도 나름대로의 근해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근해 공식이란 게 뭐니? 이 세상 그 어떤 방정식을 갖다 놔도 그 공식에 대입해서 잘 계산만 해주면은 그 어떤 방정식의 x값을 다 구해주는, 게임으로 치면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 아니겠니? 그렇기 때문에 1차 방정식도 나름대로의 근해 공식이 있는데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가 0이 아닐 때 1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AX 더하기 B는 0이다 라는 모양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결국 누구야? X 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X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에서 일단 플러스 B를 우변으로 이항했더니 AX는 마이너스 B다. 요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AX가 궁금한 게 아니라 결국은 X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누어 줬더니 좌변에는 우리가 원하는 X 혼자만 남게 되었고요. 우변에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딱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는 1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용이 워낙 쉽다 보니까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1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굳이 외우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만 달달달 외우지 않았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공식을 그냥 무턱대고 외우기 십상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 근해 공식을 그냥 외우기만 하지 어쩌다가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학생들은 극히 드물어요. A가 0이 아닐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에서 대체 식에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러한 근해 공식을 뽑아낼 수 있었는지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직접 유도하면서 그 원리를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근을 구한다는 건 뭐야? X 값을 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X가 주인공인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었던 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쪽에는 X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는 작업이 바로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그 근해 공식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상수항을 차지하고 있는 플러스 C를 우변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는 AX 제곱 더하기 B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옮겨버릴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이창의 개수를 1로 맞추는 걸 좋아하잖아. 괜히 A라는 녀석이 곱해져 있으면 좀 약간 걸리적거리니까 그리고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누어줘서 이창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양변의 각각의 항들을 A로 나눠주니까 이쪽은 X 제곱만 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A분의 BX가 되겠고요. 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A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A분의 C, 요렇게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X제곱에서 요 제곱을 좀 벗겨주면 좋지 않겠니? 그럼 제곱을 벗기려면은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상황에서는 루트 씌워봤자 안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변을 2창과 1창을 이용해서 강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2창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 좌변을 강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려면은 1창의 개수의 2분의 1을 한 다음에 그 녀석을 제곱해주면은 상수항으로 추가할 수 있지 않겠니? 그죠? 요 법칙 배운 적 있었죠? 자, 그러면 1창의 개수 A분의 2의 2분의 1이면은 2A분의 B가 되겠고요. 그 녀석을 제곱한 것이 바로 상수항으로 추가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지수법칙 적용하면 우리는 상수항을 결국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4a제곱분의 b제곱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좌변을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좌변을 완전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4a제곱분의 b제곱을 추가해줬잖아. 그럼 균형을 맞추려면은 우변에도 똑같이 플러스 4a제곱분의 b제곱을 똑같이 더해줘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좌변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좌변을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난 거잖아.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좌변을 인수분해 하면은 좌변은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제곱으로 깔끔하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우변이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우변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분수끼리의 덧셈 아니겠니? 그죠? 분수끼리 덧셈을 하고 싶은데 분모가 다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끼리 통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 요 녀석의 분모는 a고요. 요 녀석의 분모는 4a 제곱이니까 4a 제곱으로 통분해주면 되지 않겠니? 자, 그럼 얘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얘는 건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4a 제곱분의 b 제곱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얘는 분모를 4a 제곱으로 통분해 주려면은 분자하고 분모에다가 똑같이 4a씩 곱해주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4ac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분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 상황에서 분모를 통분해 놨으니까 분자들끼리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이 우변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는 우변을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까지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요 제곱을 좀 벗겨내야 되잖아. 제곱을 벗기려면 어떻게 되겠니? 루트를 씌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좌변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고요. 좌변에다가만 루트 씌우면 안 되잖아. 우변에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루트를 씌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루트를 씌웠더니 어떻습니까? 좌변은 루트하고 제곱하고 만나니까 벗겨낼 수 있지요. 오케이, 그러면은 좌변은 x 더하기 2a분의 b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우변이 조금 난감한데 가만 보니까 분모에 있는 4a 제곱은 2a의 제곱 아니겠니? 그 루트 4a 제곱은 어떻게 벗겨낼 수 있다? 2의 2로 깔끔하게 벗겨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분자에 해당하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못 벗겨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자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죠. 어떤 거에 제곱근을 구할 때는 루트 씌우는데 그냥 루트만 씌우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꼭 해줘야 되지 않아? 그럼 요 앞에다가도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거의 다 왔네요. 우리는 이제 좌변에서 x만 궁금한 거니까 2a분의 b를 마지막으로 우변으로 넘겨버립시다. 그러면 드디어 좌변에는 x만 남게 되겠고요. 2a분의 b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분모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식을 구할 수 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x에 대한 근의 공식을 이런 식으로 완성할 수가 있던 겁니다. 오케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것을 정말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려고 선생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도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길고 긴 유도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한 번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은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곱씹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시 복습을 하면은 누구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보너스로 그렇다면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있을까 싶은데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너스로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한번
난 몰라.